자, 이제 세 번째로 그 4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 토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중개 대상물 중에 토지하고 이 건축물을 봤었는데 이번에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물도 일단 부동산이에요. 민법상으로 부동산. 그러면 정착물 중에 부동산인데 우리 중개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요. 찾아보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토지 정착물이라 하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거기다 딱 줄을 치면 돼요. 이게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물건, 고정성이 아주 강해서 그런 의미인데, 그럼 세 번째 줄을 보면, 자, 이러한 토지의 정착물에는 토지와 별개로 독립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물건, 당연히 이제 건물이겠고, 그래서 아까 건물은 별도로 우리 법에서 부동산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 따라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정착물도 있어요. 일체로. 이게 이제 여러분 주물 종물 이론이에요. 민법에서. 민법 100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교량, 담장, 도로 포장, 정원석, 정원수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기는 한데 주된 물건하고 함께 거래가 되는 것이지, 즉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지 독립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A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건물은 아까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당연히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건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을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물어요. 공중전화 박스는 그러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정착물이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일까 아닐까? 에?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만 풀러버리면 이동할 수 있잖아. 요즘에는 핸드폰이 일반화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 부스 많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술 마시고 통화하다가 넘어져 버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산에 불과해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본다니까. 컨테이너 박스, 이건 또 정착물일까 아닐까? 이것도 힘센 엿장수 셋이면 들고 가버리지. 이동용 차량 주택, 이런 것도 정착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 물었어. 다음 좀 박스에 넣어놓고 중개 대상물을 찾아봐라, 이렇게. 그럼 다 아니다고 골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아예 정착물도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봤던 담장이나 거기 교량, 뭐 축대, 거기 금방 줄친데 정원석, 정원수, 단독주택에 뭐 수백만 원 가는 정원석이 있다, 정원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쉽게 해체 이동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학자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냐? 결론은 아까 아니다고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자,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이. 주택, 우리가 집을 판다 할 때 이 집을 파는 거지. 근데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장을 얘기한다니까. 집을 건너오는 교량, 다리, 집의 진입로에 도로 포장, 또 이 단독주택의 정원석, 정원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이 담장이나 교량을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을 팔면 담장, 교량은 함께 따라가냐, 아니면 별도로 거래냐, 이런 얘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돼요? 따라가 버리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 건물을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 이 주된 물건. 이 담장, 교량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물. 그 우리가 주종관계라는 것은 주인과 종놈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가면 종은 따라가죠.
우리가 중세나 고대 때 보면. 그래서 이게 민법 100조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처분할 때 집 팔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집 팔고 나서 아우 담장은 안 팔았다. 교량은 안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착물이긴 한데 독립한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담장만 사는 사람 있나요?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금매물 담장 나와 있어. 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량도 나와 있어. 그런 거는 뭐 볼 수 없다는 거지. 그 집이 나와서 가보면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 이건 중개 대상물이 지금 아닌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냐 해서 좀 찾아가 보는 건데 그 2번에 봐봐요. 원칙적으로 건물 위에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로서 나오죠.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게 민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밑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설명되어 있죠. 여기서는 기역번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뭐라고 되어 있어? 수목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A 토지에 지금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A 토지에 뭐 이게 임야일 수도 있고 대일 수도 있어. 지목이 여기에 집단으로 수목이 자라고 있다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무궁화 나무를 뭐 숙제를 몽땅 했다든지 팔아먹으려고 소나무를 심었다든지 뭐 살구나무를 심었다든지 뭐 관상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이걸 3, 4년 키웠어. 그리고 나서 B라는 조경사에게 이 나무만 팔아요. 이자가 2년 내에 캐가기로 하고. 그러면 이 토지는 A 거고 이 집단 수목은 B 거가 되겠지. 아, 우리 조상들이 나무만 팔잖아. 근데 이자가 1년 키워서 또 C한테 또 팔아. 프리미엄 받고. 지금 심어진 채로 이렇게 나무가 거래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만 거래하는 거. 그렇다면 이제 B란 사람은 이 나무는 내 거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겠지. 그런 걸 우리가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이 등기법이지? 부동산의 공시의 수단은 뭐예요? 부동산의 공시의 수단. 등기잖아. 그래서 공시법을 등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의 공시 방법. 뭔 놈은 자꾸 명인방법이라고 써? 동산. 점유지. 아, 점유하고 있으면 동산이 내 거잖아. 그런 식이야.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있었다니까. 그것을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이 공시 방법이라고. 그럼 이 수단이 뭐냐?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오른쪽 페이지 밥 먹는 손 그 상단에 명인 방법을 쭉 써놨지. 그거 안 읽어도 돼. 그런 것은 그냥 형식상 써놓은 거니까 제가 기본서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자가 나무를 사고 여기다 철조망을 이렇게 쳐. 철조망. 그리고 자기 이름표를 달아놔. 내 거다라고. 이런 걸 명인 방법이라고. 또는 이렇게 새끼줄을 쳐요. 또는 나무에다가 목차를 달아. 목차. 소유자 써놓고 이런 걸 우리가 관습법상의 공시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의 공시는 등기, 동산의 공시는 점유, 나무의 공시는 명인 방법.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민법 해주는 거예요. 다 민법 시간 할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습법상에 우리 조상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또 자기 이름표로 바꿔 달면 되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민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목으로 왔어. 2차 과목으로. 여기까지는 민법. 그러면 이것이 심어진 채로 이게 거래할 때 이게 중개 대상물로서 중개업자의 업무 영역으로 볼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무가 심어진 채로 거래가 되면 매우 나무의 고정성이 강하지 않냐. 쉽게 캘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 보는 학자가 있고, 아, 요즘은 장비가 발전해서 포크레인 가져가면 뭐 금방 다 캐버리던데. 그러니까 이것은 동산에 불과하니까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대립해요. 학문의 자유가 있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 13회 때 출제가 됐어. 이 시험 문제가.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었는데 뭐 학생들이 헷갈리지 뭐. 학자들이 견해가 대립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부정설로 답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가서 행정심판까지 올라가서 이게 이제 복수정답으로 된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한 700여 명이 이제 구제를 받은 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는 이제 결론만 보면 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1번에 그 판례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라니까. 아 떡판이 두 개잖아. 봐봐 여기. 떡판이 두 개죠. 오른쪽이 밥 먹는 손, 왼쪽이 밥그릇 잡는 손이요. 이 책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약속이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 밥 먹는 손 봐봐요. 아 또 왼손으로 먹는 사람 있나요? 밥을? 자 1번 봐봐요. 그 명인방법 그 판례라고 써졌죠. 거기서는 밑에서 거꾸로 세 번째 줄만 보면 돼. 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이는 우리 중개법에 의하여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 드디어 정착물 중에 중개 대상물을 하나 찾았지. 하나 찾았잖아. 그 하나 찾은 게 뭐야? 말 시키지 말라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또는 집단 수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회 때 나왔다가 21회 때 또 한 번 나왔지. 그래서 두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정답에 따라서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로 보면 그 니은번 미분리 과실이나 디귿번 농작물 이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상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안 읽어도 돼요. 이건 민법 얘기고 만약에 이것도 출제한다면 또 복수정답에 시비가 벌어져요. 그래서 기억번 우리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억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두 번째 줄 봐봐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는 찾았나요? 독립한 물건이라는 것은 토지와 나무가 별개의 물건이 되어 그 말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나무만. 따라서 거래의 목적물이 됨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건 민법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중개 대상물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 결론을 판례를 줄쳐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다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불완전한 공시방법. 공시가 불완전했지. 왜 그랬어? 아까 철조망이나 새끼줄을 쳐서 공시했잖아. 그럼 철조망 쳐놓으면 엿장수가 걷어가 볼 수도 있지. 이게 불완전하다니까. 새끼줄을 쳐놨더니 겨울에 그냥 산짐승이 다 뜯어먹어버렸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만 인정될 뿐 그거다 둘째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여러분 저당권 생각해봐. 민법 하시는 분들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등기부가 있어야지. 등기부 어디에 나오지? 저당권이? 뒷면에? 옆면에? 어디에 나와? 을구에 나오지. 공시법 그 을구에 나온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어야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철조망이나 새끼줄이 공시방법이니까 저당을 설정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가를 자꾸 이해하라고. 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는 것이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그 판례 2번을 봐봐요. 이제 세차장 구조물이 나오지. 자, 또 이런 얘기야. A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주유소에 여러분 되게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고 나면 세차해 주지. 근데 여기 이제 주유소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세차장이 아까워. A라는 사람이 이 세차장 구조물을 또 다른 주유소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중간에 해서 이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다니까. 그 세차장 구조물을 계속 이렇게 중개하고 다녀.
이자가 뜯어다가 옮기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야, 너 자격증도 없는 애가 정착물인 즉 중개 대상물인 세차장 구조물을 네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이 무등록자를 고소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중개업자 영역을 침범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잡아서 족쳐서 공소 제기를 했어요. 처벌해달라고. 근데 이제 판사의 의견은 달라버렸지. 그럼 판사는 뭐라고 했느냐? 결론을 알면 돼. 여기 맨 밑에서 거꾸로 세 번째 줄이야.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이 천막이나 유리로 되어 있다. 여러분 세차장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보여. 자, 읽어봐.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 맨 밑에 지금도 못 찾았는데 다 읽었는데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럼 이자는 처벌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반인 여러분도 이 세차장 구조물을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지. 아무나도 해도 된다는 거지. 아,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우리 법하고 관련 없잖아. 아까 중개 대상물 6개를 외우라 했잖아. 그 6개가 뭐야? 중개업자의 고유 전속 영역이라 했잖아. 세차장 구조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일반인 여러분이 중개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지금 이해도 못하고 좀 줄만 치고 다닌다는 거지. 한 사람 자진신고 했구만.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야의 정착물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10개씩 집어도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지.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그래서 아까처럼 뭐 1번 지하수 막 이렇게 써. 2번 공중전화 박스, 3번 컨테이너 박스, 4번 딱지, 아까 입주권 뭐 이런 거 써요. 5번 권리금, 뭐 6번 명인방법을 사용한 집단 수목, 7번 세차장 구조물 몇 개냐 이렇게 찾아라. 우리는 이런 것만 물어. 이 내용이 뭐냐는 안 묻고. 그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했으니까 금방 식기 전에 빨리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44페이지로 가면 이제 대통령이 정한 이제 3개가 남았죠. 이제 세 번 이제 3개가 남았는데 먼저 뭐요?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고 광업재단. 아무튼 이 6개는 이제 하도 얘기했으니까 외워 적겠지. 이제 그럼 이제 임목이라는 것이 또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봐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거다 줄치하여의 임목 등기부에 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그랬네. 이게 줄치는데 정성을 다하지 말고 줄치면서 자꾸 외워요. 자꾸 이해를 하면서. 줄은 삐뚤어져도 상관없잖아. 자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다가 설명을 하면은 얼른 고개를 들어야지. 줄 다 치고 와버리면 설명 끝나버렸잖아. 남는 건 줄만 남잖아. 여러분들이 줄 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하라는구나. 줄 치는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대신 이해를 해야 이제 기억이 오래 가지. 자, 지금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A가 자 집단 수목, 수목 집단, 집단 수목 마찬가지니까 이 토지에 지금 나무를 심었어요. 아까 B에게 나무를 팔면서 철조망을 쳤다. 이걸 뭐라고? 명인방법. 간단해요. 철조망을 쳐서 공시하는 거. 지금 이번에는 보존 등기라고 돼 있지. 그래서 등기된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목이라 하지. 임목이.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에 가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 등기하기 위한 절차를 써놓은 건데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야. 거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죠. 그 시군구청장에 가서 임목 등록을 해야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거에 한정 거기다 줄을 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단 수목을 등기하고 싶으면 먼저 뭘 만들어라고?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들어라. 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여러분 자동차 등록 원부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거기에 수량, 수종, 수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재하게 돼 있어. 이 기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좌우지간은 수량, 수종 이런 것들을 딱 기재를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범위는 수종, 수량 제한 없이 한 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성립하는 모든 수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야가 1만 평이요. 1만 평에 내가 20종류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막 유실수, 관상수를. 에?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1만 평에 20종의 나무를 심어놨다니까. 그럼 내가 등기하고 싶으면 나무에 20종에 10종만 등록하면 되고 또 한 필지 1만 평 전부의 나무를 등기하고 싶으면 전부를 해도 되고 5천 평의 나무만 해도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록원부를 만들었어 이제. 그럼 이 등록원부를 들고 이제 여러분 등기하려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야 되겠지. 그 등기소에 가서 이걸 첨부해서 등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해?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된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임목.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임목이라면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서 있는 나무가 아니요. 임목, 설립, 나무목. 그럼 나무는 다 서 있는 거 아니야? 등기된 나무.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봐요. 임목이 이제 등기가 돼버렸으니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나무가 별개의 부동산이다니까.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거기다 줄쳐야지. 이게 많이 나와 3번이.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뭐요?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네. 이제 임목은 등기부가 생겼지. 그러니까 저당 설정이 가능하지. 그 분리하여 그 니자가 탈자됐는데 토지와 분리 토지가 분하여가 아니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요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상권은 아직 민법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소유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A가 이런 얘기요 하면 줄치다가도 딱 고개를 들으라 했잖아. 줄치고 오면 설명 끝나본다니까. A가 토지도 소유자 임목 등기를 했으니 임목도 소유자. 그럼 임목도 하나의 부동산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 아까 건물하고 똑같다니까 원리가. 그러면 이자가 토지를 팔아버렸어. 그럼 임목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체로서 두 사람이 계약해서 팔아버렸으면 넘어가겠지 같이. 그러나 그런 말 없이 토지만 팔았다 해서 나무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매매할 수 있다겠지. 원리가 똑같잖아. 이해를 하면 법은 간단해요 이게. 앞졌다고 암기하면 그게 고통스럽지만 문제도 풀리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법은 절대 민법이나 우리 법 이런 것은 앞졌다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큰 2번은 이제 뭐냐? 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오픈을 했어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가 됐다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임야를 팔아달라네. 임야를. 산을 팔아달라.
또는 토지를 팔아달라. 근데 여기에 많은 나무를 심어놨거든, A가. 근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명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미 나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임목을 등기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사기꾼이라면 중개업자에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일체를 팔아달라. 그러니까 이 산을 산 사람은 나무도 자기 건 줄 알고 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자 전문가인 중개업자나 여러분들이 임야 같은 거 중개할 때는 이 나무를 잘 조사해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시험에 물어보겠지. 명인 방법을 사용한 나무는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 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속삭이네 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을 가봐야 알지. 이건 철조망을 쳐졌는가 안 쳐졌는가. 그럼 어떻게 알아? 현장 가서 조사해야 되겠지. 두 번째, 우리 강남이 제일로 수준이 떨어지네. 지금 제가 나가는 6개 학원 중에 어느 정도 다 대답하던데. 이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그게 맞잖아. 철조망 새끼줄을 가서 돌려봐야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러면 법은 상식이라니까. 그럼 이제 임목 등기는 가봐서 알 수 있을까? 등기부를 막 복사해가지고 나무까지에다 걸어놨을까? 그럼 어떻게 이제 조사해야 되냐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떼야요. 토지의 등기부. 이게 수업 시간에 물티슈를 100장을 쓰는 거요. 바스락바스락. 잘 봐. 올해는 꼭 돼야지. 집중해야. 집중력이 작년에는 아주 많이 떨어졌어. 절반은 딴짓, 절반은 수업 듣고. 그래서 아마 점수 50점 나왔을 거예요. 절반. 올해 그걸 보충해야 100점이 나와. 자, 보세요. 거기 보면 2번에 1번을 봐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한때는 거기다 줄자에 토지의 등기 용지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를 말해요. 그 표제부에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돼요. 등기관은 날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나무가 등기됐는가를 알려면 먼저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떼봐야 해요. 토지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 이때 어디를 보라고 돼 있어? 표제부.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니까. 표제부 동글뱅이. 그러면 표제부에 보면 그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등기 임목 등기 번호라고 나오지. 그 번호를 알 수 있어요. 표제부에 등기 용지가 써지니까 그 용지 안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번호를 알았으니 임목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지. 그러면 임목 등기부도 여러분 공시법에 공부하듯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지. 등기부는 다. 그럼 이건 이제 분석하면 임목에 대한 권리관계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개업자는 이것은 임목 등기가 되어 있구나.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갑구 보면 알지.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있지 아까. 그럼 을구 보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알지. 그렇게 분석해서 매수자에게 설명하고 중개를 해야 제대로 한 거지.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요. 잘 기억하고. 그러면 1번을 3번으로 연결해서 묶어야 해요. 그 밑에 3번. 임목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등 이런 상세한 내용. 금방 얘기한 게 써졌잖아.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를 말해. 임목 등기부를 열람해보든지 떼봐야겠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1번을 통해서 1번 위에 토지 등기부를 떼서 임목 등기번호를 알아서 3번에 와서 임목 등기부를 떼본다는 뜻이야. 그러면 끝이잖아.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
맨 밑에 3번에 1번. 임목을 아까 저당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사전에 임목을 보험 동글뱅이 보험에 붙여라. 그것도 이미 다 시험에 나왔지. 맨 밑에 보려면 턱을 목에 붙여야 보이지. 맨 위를 보라 하면 턱을 들여야 될 것이고요. 지금 책을 못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니까.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자가 나무에 관상수를 심었어요. 여러분 나무 심어놓으면은 이거 몇 년 동안 자본 회전이 안 되지. 나무가 커서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럼 그러기 전에 나무 막 쉽게 말하면 나무의 영양분 거름도 줘야지. 또 나무에 전지도 해서 멋지게 키워야지. 뭐 농약도 해야 되겠죠 때로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이자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럼 은행에서는 담보물 가져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저당 잡고 돈 빌려줄 거다. 그래서 이 감정 평가를 해봤더니 시장 가격으로 한 5억 하네. 이자가 2억만 대출해 달라고 했어. 당연히 담보만 제공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겠지. 이게 이제 저당 설정이라니까. 근데 지금 은행에서는 임목이라는 나무를 담보 잡고 돈 빌려줬잖아. 근데 이게 또 봄에 막 건조한 시기에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싹 소실돼 볼 수도 있잖아.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싹 무너져 볼 수도 있고 풍수재해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은행에서는 보험금에다가 이제 물상대위성이라는 걸 여러분 물권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2번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을 했는데 지금 그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를 한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뭐요? 미친다. 크게 읽어서 자꾸 외워. 소리내서 공주처럼 그냥 속으로 속삭이지 말고 그럼 안 외워져요. 자꾸 자기 소리를 귀에 들을 정도로 여러분 읽으라고 그러잖아. 내 학자들이.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속으로 우물우물 해갖고는 뭐 외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끝낸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목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민법 학교는 지금 공법을 해야 한다니까. 우리 과목 시간에 끝내야 해요. 지금 집중해서 해야 한단 말이죠. 그 미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은행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 담보로 제공한 임목의 소유자 이자가 이 나무를 막 벌채해서 팔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담보물로 제공했죠. 담보 잡혔잖아 지금. 근데 자꾸 팔아먹어버리면 담보가 감소되지. 그럼 그 은행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요. 나중에 한 게 민둥산이 됐네. 다 어디 가버렸어 나무가. 그럼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겠지. 그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있어. 저당권이야. 다른 걸로 대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해서 당장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이제 막 경매에 들어와 버리지 막. 그게 이런 물권법 얘기라니까. 그래서 벌채를 막 해서 팔아먹으면 안 돼. 은행에서 보니까 또 이쪽을 많이 벌채해놨네 팔아먹으려고. 그 은행에게 저당권자에게 효력을 줘야 되겠지. 그게 미친다라니까. 뭔 친다고? 미친다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를 경매에 넣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압류해서 나무가 썩거나 말라 죽기 전에 바로 경매에서 이 돈을 공탁해 놓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민법 얘기. 여러분들이 민법에 가면 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우리 집에 경매 들으려면 내가 돈 빌려서 은행에서 담보 제공하고 1년 동안 돈 빌리고 쓰고 이자만 갚기로 했어. 그럼 원금은 1년 후부터 갚지. 원금은 그걸 여러분들 채권법에 가면 기한이익이라고 그래요. 1년 동안 내가 안 갚아도 되지. 근데 1년 지났어 이제. 원금을 안 갚아버리네.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변제기 도래했지. 이 경매에 넣어버리잖아. 그게.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할 수 있게 해줬지. 그게 또 특징이야. 왜냐하면 나무가 썩거나 말라 죽기 전에 빨리 경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래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니까.
자, 거기까지. 그 법정지상권은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목은 이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명인 방법은 저당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임목은 가능하죠? 지금 그 이유들을 다 설명했어.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돼서 임목 등기가 돼 있는가를 알려면 아까 뭘 떼보라고? 토지 등기부. 그 토지 등기부 어디를 봐라고? 표제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지.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대하여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고 그랬지? 담보물이라. 근데 아까 토지를 팔았다 해서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지. 거기는 미친다 안 미친다? 거기는 또 안 미친다지. 그 나중에 미친다 안 미친다를 구별 못 해가지고 미치는 사람이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강조하는 이유가 거가 있어. 그게 다 시험에 나오고 지금. 이해를 못하면 맨날 틀리는 거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임목을 마치고 이제 4번 봐요. 오른쪽에 공장 및 광업 재단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내용을 묻는 시험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그 의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여러분 선배인 중개업자들이 해방 이후에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어.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뭐 우리 법에서 빼버려야 되겠지만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공장재단이 뭐냐? 그 2번만 봐봐요. 공장재단의 의의가 나오네. 2번에 1번.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거기다 출제하여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거 하나. 2번.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으로 아까 얘기했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연구 발명을 했어요. 연구에서. 그래서 이자가 공업 소유권을 취득했다니까. 공업 소유권을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죠. 특허를 받았거든. 이자가. 그럼 이 특허권을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자기가 물품을 생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자가 공장을 지어요. 그럼 공장에 대한 부지, 토지를 매입할 거고 공장 건축물을 또 올릴 거고 그럼 한 장을 뒤로 넘겨봐요. 책을 넘겨보면 거기 공장의 설비들이 쫙 써졌어. 그 기역부터 비번까지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지 그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장의 설비들. 그러면 기계도 있고 차량도 있고 막 발전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그 이런 물품들을 시설을 다 갖췄다니까. A가.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려고 보는데 운영비가 없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또 은행을 찾아갔지 뭐. 내가 운영비로 10억이 필요한데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은행은 항상 돈놀이를 하니까 담보만 뭐 확실하면 다 돈 빌려주지 뭐. 그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 담보를 가져와라. 이자가 가져왔는데 공장에 토지 2,000평하고 건축물. 이런 원래 이제 민법에 가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 이 기계나 차량 등이 수천만 원 비싼 고가의 물건인데 이건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결국은 토지 건물을 갖다 줬더니 대출이 뭐 5억밖에 안 된대. 이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이 공장주가 자금의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장주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게 한 법이에요. 이게 자금 융통해 주려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되냐? 담보 가치를 매우 높여주면은 은행에서 더 빌려줄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 뒤편에 나와 있는 그 기역에서 비번까지 그 돈 되는 것을 재단 목록이라고 그래요. 이 목록에다가 기계 몇 대, 차량 몇 대, 토지 몇 평 전부 다 기재하라는 게 그거야. 그 비번에 뭐라고 돼 있어? 지적재산, 그 공업 소유권. 그런 거 일체를 재단 목록에 기재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록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등기하러 가야 되니까 등기소로 가야겠지? 그 등기소에 가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항상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물을 지었어 내가.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야. 그 최초로 한 등기를 다 뭐라고? 보존 등기. 그럼 내가 이제 매매를 해.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 하는 등기가 뭐예요? 이제 이전 등기라고 그래. 항상 보존 등기를 찾아봐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 최초로 하니까 보존 등기지. 그럼 등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재단 목록에 들어와 있는 일체의 물건들이 하나의 공장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재단 전체를 은행에다 갖다 줬다니까. 이제 기계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담보가치가 훨씬 커져 버렸지. 그러니까 100억도 해주겠대. 감정평가가. 이자가 원하는 돈을 저당 잡히고 돈 빌려 공장을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그 법률 이름도 다시 앞 페이지로 오면 뭐라고 돼 있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돼 있잖아. 저당 잡으라고. 자금 융통해주기 위한 법이야. 그러면 이제 지금 45페이지 공장재단의 의 읽어봤죠? 그럼 이제 3번으로 내려오면 3번에서는 그 2번만 보는 거야. 2번, 3번에 2번. 자, 공장재단은 재단 등기부에 나오잖아. 재단 등기부에 보존 등기를 뭐요?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 크게 읽으라니까요. 자꾸 자기 소리가 들리게. 그래야 외워진다니까. 그러면 공장 거기 보면 이제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거기다 출제하여. 보존 등기 한 날로부터 몇 개월? 10개월. 그거 외워야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보존 등기 하고 나서 늦어도 몇 개월 내에 저당 설정하고 돈 빌리라는 거예요. 그게 10개월이라니까. 그럼 10개월 이내에 돈 안 빌리면 그 등기는 그냥 무효돼 버려. 이게 자금 융통에 관한 법이야. 자, 그 정도.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없어. 거기에. 이게 이제 공장재단이라는 의의만 알면 돼. 그러면 거기 4번에 큰 4번 공장재단의 단일성에서 그 2번만 봅니다. 4번에 2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이라는 것은 아까 목록에 들어간 거야. 목록에 들어간 것을 분리하여 거기다 출제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일체 거기다가 못하게 해버려요. 다만 저당권자의 은행 동의받아서 임대차는 할 수 있다. 공장을 문 닫지 말고 임대차라도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라.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다 출제하여 공장재단의 구성물 아까 재단 목록에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기계 등은 독립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걸 기억해야 해. 그러니까 공장재단이라는 이 자체 준부동산이 전체가 중개대상물이지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분리되면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아까 토지만 중개해버리고 건물만 중개해버리고 기계만 따로 중개하고 그러면 공장이 공중분해돼 버리지. 그걸 막으려고 일체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의 이 산업시설이 낭비되지 않겠지. 그래서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분리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광업재단은 똑같아. 이제 원리가. 자, 1번 광업재단이란 광업권 동글뱅이. 광업권이 뭐냐?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민법 물권법 시간에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2차는 1차 민법이 안 되면 많은 부분에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민법을 잘해야 돼. 그래야 공시법하고 우리 과목이 잘 연결돼요. 이게 특히 또 우리 과목은 민법을 많이 제가 설명을 합니다. 공시법에서도 민법 설명을 해요. 이 민법 선생님 혼자 날로 먹는 데 많아요. 제가 제 강의만 돼도 한 6, 7개 맞춰버리거든 민법. 앞으로 뒤쪽은 다 민법이거든. 2차 선생님들은 1차 민법이 안 되고는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 전공하지 않는 중개사 선생님들은 맨날 앞자만 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맨날 듣고 가봐야 60, 70.
80, 90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 조금 어렵게 돼버리면 이제 뭐 60도 맞아버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잡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변형시키거든 문장을. 그래서 그 앞잡다는 강의 그런 건 여러분 들어서도 안 돼. 지금 전국에 동영상 업체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하고 막 스튜디오에서 막 찍어가지고 막 공짜로 뿌려버려 막 책 팔라고. 그거 지금 5년째 보다가 나왔잖아. 안 되니까. 안 되거든 그게. 선생님 혼자 저녁 내에 앞잡다 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막 뿌려버리거든. 그럼 책에서 남으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많아요 이게. 그 선생들은 앞잡다 가지고 이것만 하고 가라거든. 맨날 이것만 하고 갔더니 맨날 50, 60 나오네. 본인들도 모르지 그걸 잘. 여러분들이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그거 처음에는 그거 알 수 있나요? 모르지. 아유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싸다 하니까 막 갔다. 평생 회원으로 들어가고 평생 수건 사업인 사람도 있어요. 이 마케팅에 속은 거지. 자, 여러분 자꾸 이해를 하란 말이죠. 이제 광업재단만 보는 겁니다. 광업재단.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이 지하에도 영향이 있다 했잖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소유권이 미치는데 아까 미채굴 광물은 미쳐 안 미쳐? 아까 안 미친다 했잖아. 그럼 이건 국가 소유라고 했죠. 그러면 이 광물을 캐내려면 국가로부터 여러분 특허를 받아야 돼. 내가 캐낼게요 이렇게. 국가가 전국에 있는 광물을 다 캐낼 수는 없거든. 막 석탄 공사 이런 건 또 캐내지 국가가. 공사는 다 국가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거니까.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이 특허를 줘요. 내가 캐낼게요. 이걸 우리가 광업권이라고 한다니까. 광업권이라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미채굴 광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나만이 캐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광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 B가 광업권을 취득했네. 그럼 이자도 이 땅속에 막 수십 미터 갱도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이제 실어 날려야 되지. 가공해야지. 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캐내면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래서 이자가 또 설비를 갖추는 것이 그 오른쪽 페이지. 공장재단하고 똑같아. 쭉 써졌지.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을 갖추는데 돈이 다 들어갔어. 그럼 또 은행 가서 돈 빌려야 되겠지 이 사람도. 그러면 이자도 담보가치를 키워주려면 아까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또 보존 등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맡기고 돈 빌려 광물 캐내라는 것이에요. 그걸 광업 재단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공장재단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봐. 3번. 3번에 보면은 3번에 1번을 봐봐요.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방금 봤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동글뱅이. 2번.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 취급함에 있어서 공장재단에 관련된 사항을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실무에 여러분들 가면은 중개대상물로 나오지도 않고 해방 이후에 한 건도 없으니까 시험에서도 거의 뭐 출제가 안 되는 거지. 다만 그냥 목차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시겠나요?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누가 규정해 줬다고? 중개대상물로? 크게 얘기해봐. 대통령 쓸데없는 것만 해놨지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필요도 없는 거 빼버리고 항공기를 넣어주세요. 탱크 이런 걸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또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항공기 같은 거 한 개 중개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 선거 공약 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 대통령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법을 알아야 본 공약을 검토를 하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는 누가 정해놨다고? 대통령령이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강업재단 기본 개념을 다 살펴드렸어요. 이건 꼭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3번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뭐요? 3요소라고 나오죠. 이제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들은 민법, 공법, 공시법이 한 바퀴 돌고 와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는 거고 뭐 이순환 때 하는 건데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지금 공법적인 얘기하고 공시법이 쫙 써 있어. 지금 또 하나 넘겨보면 50페이지는 뭐예요? 다 민법이 써졌잖아. 그 권리가 이런 권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강의니까 민법, 공법, 공시법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해봐야 의미가 없어. 결국은 이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권리 몇 개가 추가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순환 때 이런 민법, 공법, 공시법이 끝나고 와서 10분만 얘기하면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읽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 6개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총칙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려웠어. 그럼 이제 58페이지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이 총칙이었단 말이죠. 총칙. 저 학원 왔으면 지금 일어나는구만. 저 학원 때문에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좀 정신이 몽롱하지. 왜 알람이 울리냐고 12시인데. 여러분들 빨리 여기에 공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몽롱한 상태에서 들어봐야 잘 금방 잊어버려버리죠. 적응이 지금 적응기예요. 지금 벌써 오늘이 2주째잖아. 그럼 적응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진정한 공부가 된다니까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럼 3월, 4월, 5월, 6월 또 있잖아 기본서가. 3월 달에 오면 조금 여러분들 빠듯해요. 5월에 오면 늦지 학원이. 그냥 한 번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일어났으니 큰일 났네. 자 봐요. 총칙. 우리가 지난주에 1조 목적 이게 목적. 지난주에 목적 했었죠? 2조가 용어의 정의에서 6가지를 봤었죠? 그래서 오늘 문제로 OX 문제 드렸잖아. 이제 3조가 중개 대상물 해가지고 지금 6개를 했지. 이게 총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가 나와요. 매년. 그리고 이걸 모르면 다음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또. 이게 총칙이 중요한 거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기초치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듯 했을 텐데 처음 하는 분은 이제 2장부터는 58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와? 공인 중개사 제도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수한 이제 우리법만 나와. 민법 이런 건 일체 안 나와. 당분간은. 이제 실무 쪽에 가면 다 또 민법이 나오지. 그러니까 앞으로 4주 동안은 순수한 우리법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워요. 속도가 이제 빨라져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2장부터 합니다.